정말 보수 정권일 때 살기가 좋았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누가 말을 하면 그 말을 팩트 체크가 돼야 돼요. 정말일까? 정말 보수 정권이 있을 때가 더 살기가 더 좋았나? 자, 우리가 살기 좋았을 때가 어느 때인가 한번 볼까요? 나 말고 대한민국이 살기 좋았을 때 80년대에서 90년대 중반까지 호황기를 누렸죠. 근데 이 호황기라는 게 여러분들 호황기였어요. 호황기. 그런데 이 호황기로 돌아갈 거예요?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 어떤 시절인지 알죠? 이때 80년대 초반은 GDP가 이제 3,000달러 해서 90년대 중반은 15,000달러까지 갔어요. 지금은 35,000달러죠, GDP가. 빠르게 성장을 했지만 이렇게 성장을 했죠. 이렇게 급성장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때는 장점이 있어요. 무슨 장점이 있었냐? 자영업 전성시대였어요. 이거는 이제 그런 자영업자는 이때 말고 이때 이후로 자영업이 계속 하락이 됐어요. 이때는 자영업이 공무원 할래? 아니면 자영업 할래? 그때는 공무원이 바보였지. 현대차도 들어가려고 해도 자영업을 잘 못하니까 현대차 들어간 거였어요. 그때 자영업 할 줄 모르니까, 내가 사업할 줄 모르니까. 여기 이때 사업 중소기업이라도 사업하는 사람들 엄청 돈을 끌어모았죠. 심지어 여기 떡볶이 장사도, 칼국수 장사도 그러고 모았어. 저 앞에 여기 있는 사람들도 자영업이 굉장히 좋았을 때죠. 근데 이제 IMF를 맞아서 그때부터 자영업이 막 무너지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자영업은 계속 하락했고요. 지금의 자영업은 정말 힘듭니다. 1인 자영업, 그러니까 가족까지 포함해서 1인 자영업 세대가 430만 인 정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좀 직원을 둔, 가족 말고 직원을 둔 자영업이 한 130만 정도? 이 차이가, 이 1인 자영업이 430만, 이게 3배도 넘어요, 보면.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죠? 자영업이 엄청나게 영세하다는 거예요, 자영업이. 이것이 예전에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70만 명, 200만 명 막 이랬었어요. 이렇게 여러 사람을 데리고 하는 자영업이. 근데 계속 줄어서 지금 138만인가요? 137만인가? 2021년도가. 그러니 자영업이 점점 축소됐다. 계속해서 축소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영업은 정말 25년째 지금 계속해서 안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고 이제 다른 자영업 이외에 이제 그러면 기업들은 어떠냐? 자영업 말고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게 코스닥과 코스피죠. 그 중소기업보다 더 낮은 자영업은 코스닥 상장 안 하잖아. 여러분들 옷 장사에서 코스닥 상장 안 하잖아요. 자영업하고 약간 다르게 어느 정도 기업이 좀 크기가 크면 이제 코스닥이나 그 외에 이제 비상장 주식으로 나가는데, 어쨌든 상장했다라는 거는 우리나라를 어느 정도 대표한 수천 개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들을 살펴보면 성장을 어느 때 많이 했냐? 물론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하기 할 때까지 리먼 사태까지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리먼 사태 이명박 대통령 집권하고 그 다음부터 코스닥은 계속, 코스피는 계속 제자리 걸음을 10여 년 동안 했죠. 2018년까지 계속 제자리를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정말 고생들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생기면서 다시 3천까지 올라가고 그랬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진보 정권, 보수 정권 이렇게 했을 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 코스피, 코스닥이 엄청 엄청 많이 올랐어. 그리고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은 그쪽 코스피, 코스닥이 죽을 썼어요. 이게
손해본 사람이 훨씬 더 많아. 물론 이 코로나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긴 했어도 뭐 기업들은 다 성장했다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을 볼까요?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즘에 부동산 때문에 다 괴롭고 힘들죠. 부동산들이 언제 성장을 많이 했냐? 2000년대 초반부터 2007년까지 부동산은 엄청 어마무시하게 성장했죠. 여러분들은 부동산 값이 오르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지체하고 그냥 그대로인 것이 더 좋은가요? 이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올라가는 별로 안 좋죠. 부동산을 가지지 않은 사람. 부동산 안 가지는 사람은 전세 살고 땅도 없고 이런 사람, 또 땅이 있긴 한데 어디 이제 이상한 맹지나 갖고 있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부동산 올라가면 배 아프지 싫지. 근데 사실은 돈은 부동산 가격이 성장할 때, 부동산이 막 상승할 때 돈 진짜 많이 벌죠. 이제 이렇게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이 2, 3년 동안 엄청 올랐어요. 부동산을 안 갖고 있거나 안 오는 사람은 진짜 배 아프고 나쁘지만 가지고 있거나 한 사람은 엄청 돈 많이 벌었죠. 물론 손해본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2008년도부터 2015년까지 부동산이 약간씩 하락하고 굉장히 안 좋았어요. 자, 이때는 다 죽는다 소리, 곡소리 났습니다. 전부 다. 좋은 사람도 없었고 나쁜 사람만 있었어요. 나는 괜찮았어. 이때 부동산이 너무 좋았어. 황룡사가 그렇습니다. 이때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2008년 또 9년도부터 15년도까지는 정말 뭐 이렇게 정권이 그런 것도 있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지체에다가 오히려 하락하고 막 이러니까 야 이거 계속 갖고 있어야 돼? 자꾸 떨어지는 것 같은데 팔을까? 이런 사람들도 되게 힘들었던 사람이 많아요. 근데 갑자기 2015년 지나면서부터 갑자기 슉 올라갔어. 요게 배 아픈 사람이 많죠. 저도 배 아픕니다. 저도 저기 땅값 올라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여기 계속 있을 거니까 안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내 집값이 2억 올랐습니다, 스님 이런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 하나도 안 올라. 오히려 배 아파 죽겠어요. 이런 사람들도 그 극과 극인데요. 생각을 해보면 그럼 경기가 어디가 더 좋았냐 했을 때는 이게 상승했을 때가 더 좋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해서 내려가거나 뭐 지지부진하고 있을 때보다는. 그리고 지금의 상승은 또 다른 이제 이상한 것을 낳긴 하지만 결국은 이때부터 2000년대 초부터 자영업자만 계속 힘들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대부분의 느낌은 힘들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보면 이 부동산하고 코스피하고 비슷하게 갔어요. 그 부동산하고 코스피를 비교해 보면 과연 이제 우리가 진보 정권보다 보수 정권일 때가 더 살기가 좋았다라는 말이 맞았나?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해요.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진보 정권일 때 살기가 좋았다라고 하는데 그럼 팩트 체크를 들어가 봐야죠. 정말 그랬나 했을 때는 이런 기준을 우리가 이제 세 가지 기준 얘기했죠. 자영업자는 계속해서 하락해서 이건 정권하고 상관없었다. 정권하고 상관없이 자영업자는 계속 힘들었다. 진보든 보수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코스피하고 부동산 시장하고는 좀 이야기가 좀 다르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진보 정권 할 때 성장을 더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진보 정권이 더 잘한다 이 말은 아니에요. 정권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지금 보수 정권이 다시 재집권을 한다고 해서 다시 지지부진해진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다만 팩트 체크를 해보자 이거죠. 어느 말이 더 맞나. 성불하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끄트머리에 기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끄트머리 이야기하고 나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네. 열심히 기도하세요.